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택 영역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에 추가, 삭제, 교차할 수 있는 옵션 바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패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선택 영역을 추가하고 삭제, 그리고 교차할 수 있는 단축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이미지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미지를 오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 선택 툴을 눌러 주시고요. 일단 선택 영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선택이 되었을 때 상단에 있는 그 옵션 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추가, 삭제, 교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상태에서 바로 Shif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역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는 Shift 키, 삭제는 Alt 키인데 교차점은 어떻게 되느냐? Alt 키와 Shift 키를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확보를 해주시면 중복이 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하면 교집합 부분처럼 공통된 부분만 남는 그런 그 특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Alt 키와 Shift 키, Alt 키와 Shift를 동시에 누르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trl D 명령을 누르셔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사각 선택 영역을 이용하셔서 영역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둥근 사각형 모양처럼 나오죠. 네, 이 이유는 옵션 바에 보시면 패드의 값이 20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옵션 바에 값을 디폴트로 우리가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옵션 바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리셋 툴과 리셋 올 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리셋 툴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선택 영역에 관련된 옵션 바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리셋 올 툴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도구 툴에 나와 있는 모든 옵션 바의 디폴트 값으로 회귀가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셋 툴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셋 툴을 눌렀더니 패더 값이 0으로 변했죠. 다시 선택 영역을 잡아보시면 조금 전과 같이 둥근 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미리 언급을 해드렸듯이 컨트롤 D를 눌러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노멀과 픽스 레이티오와 픽스 사이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픽스 레이티오를 누르시면 width와 height 부분에 비율의 값을 설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와 세로 비율을 1대2로 하겠다. 2를 누르시고 엔터 치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저는 분명히 대각 방향으로 길게 잡아당겼지만 실제로 선택 영역은 1대2 비율로 여러분이 구역이 정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컨트롤 D를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3대1로 하겠습니다. 3대1로 해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와 같이 가로 방향으로 선택 영역이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일 부분에서 픽스 사이즈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티어 부분은 비율로 떨어지지만 사이즈 부분은 픽셀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200으로 가겠습니다. 200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클릭을 하면 이건 드래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래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가로폭과 세로의 그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이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택 영역을 눌렀을 때 스타일 부분에 픽스 사이즈와 그 다음에 픽스 레이티어 부분이 어떻게 설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노멀을 누르시거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옵션 바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리셋 툴을 누르시면은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음 설명은요, 안티 엘리어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안티 엘리어스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채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창 하나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640에 480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선택 툴을 누르실 거고요. 자, 안티 엘리어스라는 기능을 체크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키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정경색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제를 하고 바로 옆에다가 드래그를 하시고 Alt 키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채색을 한번 해주십시오. Ctrl D를 누르시고요. 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시지만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돋보기 툴 누르셔서 교차 지점이나 두 개의 빛 부분을, 원의 테두리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 화면에 보시기에 왼쪽 부분은 엘리어스가 설정된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엘리어스가 설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테두리 면을 약간 어떻게 해나요? 완화해주는 기능으로서 계단 현상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티 엘리어스 기능은 이 포토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모든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의 의미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 바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단축키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가장 정확하게 선택 영역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결과값 또는 3차적인 결과값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선택 영역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선택 영역은 이것뿐만 아니라 라쏘 툴이라든지 매직봉 이런 툴들을 이용할 때 다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각 선택 툴, 그 다음에 원형 선택 툴, 그 다음에 가로 1픽셀, 세로 1픽셀에 관련된 설명과 그에 따른 옵션 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